어느 날 난 교통사고를 당하는 꿈을 꿨다. 매일 아침 타고 다니는 버스가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해서 불이 났고 모두 몸에 불이 붙은 채 괴로워하는 도중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긴 머리에 잇몸을 잔뜩 드러낸 기분 나쁜 여자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싱긋 웃고 있었다. 여자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려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나는데 이상하게 너무도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너무나도 불쾌했지만 난 평소대로 준비를 마친 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평소대로 같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늘 그렇듯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도 불안하고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순간 아침에 꿨던 꿈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러는 사이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잇따라 올라탔지만 나는 계속 망설이고만 있었다. 결국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고 지각하는 것을 각오하며 걸어서 가기로 했다. 겨우 꿈일 뿐인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구는 걸까 생각하며 묵묵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급히 달려가 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내가 아침에 꿈에서 본 광경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주변은 온통 불바다였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로 지옥과도 같았다. 어안이 벙벙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쳤다. 뒤를 돌아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긴 머리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잇몸이 비정상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네. 꿈에서는 너도 죽었었는데. 그 말을 중얼댄 여자는 싱긋 웃으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안녕하세요. 쌈무님 라디오 열혈 시청자 경대원재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제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저와 친구들은 창원 도계동 쪽에서 자주 어울려 놀았는데요. 친구 집이 있었던 39사당 근처는 소규모의 논밭과 주택이 몇 가구 있는 다른 곳보다는 개발이 더딘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보통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곳이었는데 드문드문 있는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서 아주 어두웠죠. 그래서 가끔 밤에 그 길을 지나갈 때면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몇 미터 앞에 어떤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액자인지 포스터인지 모를 그런 물건이었는데 어느 논밭에 울타리 쪽에 세워져 있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걸음을 재촉했는데 그때 자동차 한 대가 제 옆을 지나치면서 전조등 불빛이 앞을 비췄습니다. 앞쪽이 잠깐 환해졌을 때 무심코 앞을 바라보니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떤 여인의 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눈이 까맣게 번지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란 저는 그 와중에도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꺼내서 액자 사진을 찍은 후 집으로 마구 뛰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것조차 잊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진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쏟아지면서 몸이 자꾸만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챈 어머니는 저를 추궁했고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저를 데리고 바로 절에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안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요. 저를 본 스님은 제 어깨에 어린아이가 매달려서 곤히 잠을 자고 있다며 그냥 둬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등골이 오싹하던지. 저는 스님의 안내에 따라 108배를 했고 커다란 천을 뒤집어 쓴 상태로 스님이 던져주는 잣과 콩 같은 것을 맞았습니다. 스님은 평소엔 거의 쓰지 않는 귀한 부적까지 써주었고 그것을 방문 위에 붙여두니 하루가 다르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액자 속의 여인은 누구였으며 제 어깨 위에 있었던 아이는 또 뭐였을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복무 중에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2017년 여름. 당시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모 보병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연대는 1대대, 2대대, 3대대와 직갈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 2, 3대대에는 보병들이 있었고 직갈대는 연대 본부와 통신중대 그리고 소송부가 있었습니다. 위병소와 탄약고, 후문초소 근무는 보병들이 도맡아 했고 직갈대 인원들은 실내 근무만 맡았는데 솔직히 조금 불공평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저 묵묵히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날 저는 실내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투입된 건물은 1층에 1대대 직갈대, 2층에 2대대와 3대대가 각 한 명씩 불침번을 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서울 시내 운행을 다녀와서 그런지 조금 피곤했던 저는 하필 불침번 2번 초, 즉 자정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근무를 서야만 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꾹 참고 후임을 깨운 뒤 주섬주섬 준비를 마쳤고 밖으로 나와보니 함께 근무를 서야 하는 1대대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대 분위기상 당직 간부들은 지휘 통제실에서 TV를 보며 실내 순찰은 거의 돌지 않았고 소위 짬이 있는 병사들은 대충 본인 생활관에 앉아있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 무렵에 상병 5호봉이었던 저 역시 대충 눈치를 보다가 작은 의자에 걸터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죠.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시계는 0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요일을 느낀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휘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건물 위에 있는 바람개비처럼 생긴 구조물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그렇게 나는 소린 줄만 알았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연병장과 주 도로가 눈에 들어왔고 도로에서 연병장 입구로 들어가는 길 사이에 있는 전봇대와 가로등을 힐끗 쳐다봤는데 가로등 아래쪽에 웬 사람 한 명이 서 있는 겁니다. 당직 사관이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갔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 복장이 개구리 전투복 차림이더군요. 저 때만 해도 디지털 무늬의 전투복을 입는 그런 시기였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또다시 휘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전투복 차림의 병사가 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챈 순간 온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았는데 한눈에 봐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목격한 저는 한편으로 겁이 났지만 한편으론 묘한 호기심도 동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같은 자세로 그걸 바라보고 있자 온몸이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고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몸에 힘을 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위 푸는 방법을 모두 시도해봤지만 꼼짝도 할 수가 없었고 당황해서 식은땀만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그것은 바로 1대대 불침번 근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직였고 연병장 입구 쪽을 다시 봤을 때 그것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간부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본 그것이
간부의 원운이었는지 뭔진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날 일대대 근무자가 아니었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지 다시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